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언제 어디서 보셨는지, 그리고 혼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병사들은 사후 세계로 통하는 문을 지키고 있다. 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종로 끝자락의 오래된 골목에서 또 한 명이 사라졌다. 경찰은 실종이라 적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사람이 문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 골목 끝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낡은 철문이 하나 있었다. 낮에는 분명히 허물어져 있어야 할 폐가의 담벼락이지만 밤이 되면 문짝이 생겨났다. 녹슨 경첩, 사람 손자국처럼 얼룩진 검붉은 자국, 그리고 문 앞에 항상 서 있는 한 사람. 나는 그를 처음 본 날을 잊지 못한다. 그날도 야간 근무였다. 나는 구청 산하 문화재 관리팀 소속으로 도시 외곽에 방치된 전통 유적과 폐가를 조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안전 점검이었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를 대신 확인하는 역할이었다. 귀신이 나온다느니, 밤마다 소리가 난다느니 하는 민원은 늘 나에게 돌아왔다. 종로의 그 골목도 그런 민원 중 하나였다. 밤마다 누군가 문을 지키고 서 있다.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 상부에서는 비웃었지만 나는 그날 이상하게도 그 골목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망문고. 공식 명칭은 아니었다. 주민들이 몰래 부르는 이름이었다. 죽은 자의 문이 있는 골짜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 골목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가로등은 몇 개가 나가 있었고 남아있는 불빛도 깜빡거렸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득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내 것이 아니었다. 규칙적인 군맛발 같은 소리였다. 철컥 철컥. 골목 끝 담벼락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군복 비슷한 옷차림, 오래된 모자, 어깨에는 낡은 호각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유난히 반듯했다. 마치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군인처럼. 여기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내가 말을 걸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눈동자는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탁하고 끝이 없는 구멍 같았다. 아직 올 시간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다.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오래된 말투. 할아버지들이 쓰던 옛 한글 발음이 섞여 있었다. 무슨 말씀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문을 가리켰다. 그제야 나는 그 문을 보았다. 아까까지 없던 철문이 담벼락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는 어둠이 새어 나왔는데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숨 쉬는 것처럼 어둠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돌아가라. 이 문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목 아래를 보았다. 그의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잠을 잘 수 없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듯한 군맛발 소리, 철문이 열릴 때 나는 삐걱거림, 그리고 그 남자의 눈. 다음 날 나는 동네에서 오래 산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봤구먼. 그 양반을. 노인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문지기야.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자지. 예전엔 무당들이 관리했어. 망문이 열리지 않게, 잘못된 혼이 넘어가지 않게. 그럼 지금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의식이 끊겼지. 마지막 무당이 죽은 뒤로. 그래서 문지기가 혼자 남았어. 규칙만 지키면서. 규칙.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며칠 뒤부터 나는 밤마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 끝없는 계단, 젖은 흙냄새,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꿈속에 나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호각을 입에 물고 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나는 물었다. 이름을 말해라.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아침에 깨어나면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흙. 그때부터 나는 알았다. 그 문이, 그 문지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렸다. 망문골에서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다시 그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비는 그날도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망문골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도시의 소음이 갑자기 끊긴 듯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쇠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손에 쥔 손전등을 꽉 쥐었다. 빛은 이상하리만큼 짧게 퍼졌고 몇 걸음 앞에서 잘려나갔다.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철문 안쪽에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은 물기로 젖어 있었고 한 계단 한 계단마다 오래된 한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경계, 금기, 귀환 불가. 손전등으로 비추자 글자들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올 시간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문지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그의 몸을 통과하듯 떨어졌고 군복은 마치 수십 년 전에서 그대로 걸어 나온 것처럼 낡아 있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다. 당신이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잠시 나를 내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지킨다. 하지만 문을 닫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럼 누구 일이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계단 아래를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의 형체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그림자가 서로 엉켜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얼굴 없는 혼들, 입만 벌린 채 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혼들이었다. 의식이 끊겼다. 그가 낮게 말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혼들은 길을 잃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노인의 말이 스쳤다. 마지막 무당, 끊어진 의식. 무당은 왜 죽었죠? 문지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규칙을 어겼다. 그의 손이 떨리며 호각을 움켜쥐었다. 호각 끝에는 말라붙은 피가 검게 남아 있었다. 살아있는 자를 문 안으로 들였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계단 아래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의 울음 같기도 했고 노인의 신음 같기도 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발바닥 아래에서 흙이 움직이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럼 지금도 그 혼들은 돌아가지 못하는 건가요? 돌아갈 수 없다. 문을 통과한 순간 규칙은 절대다. 그때 내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야. 너도 이미 반쯤 왔잖아.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목이 무언가에 붙잡힌 느낌이었다. 내려다보니 검은 손이 땅에서 솟아나와 내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매듭끈이 감겨 있었다. 무당들이 쓰는 금줄이었다. 왜 나죠? 나는 거의 비명처럼 외쳤다. 문지기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분명히 보였다. 피부는 갈라진 도자기처럼 금이 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새어나왔다. 네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릴 적 시골집에서 밤마다 들리던 북소리. 어머니가 몰래 나를 데리고 갔던 구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내 이마에 손을 얹고 했던 말. 이 아이는 문 근처에서 오래 머무를 팔자요. 그 여인이 마지막 무당이었다. 나는 그런 걸 원한 적 없어요. 원함은 중요하지 않다. 문은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계단 아래의 혼들이 일제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수십 개의 눈 없는 얼굴이 나를 향해 열렸다. 동시에 문이 삐걱거리며 더 크게 열렸다. 안쪽에서 찬바람이 몰아쳤다. 살아있는 세계의 냄새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선택해라. 문지기가 말했다. 문을 닫을 무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 지킬 것인가? 내 손에 언제부터인가 작은 방울이 쥐어져 있었다. 무당의 방울. 흔들자 맑지 않은 소리가 울렸다. 계단의 혼들이 괴로워하며 몸을 뒤틀었다. 닫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문지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는 다시는 완전히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다. 몇 년 전 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 돌아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울음을 삼켰다. 방울을 쥔 손이 떨렸다. 빗소리, 울음소리, 군홧발 소리가 한데 섞였다. 그리고 나는 방울을 흔들었다. 소리는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계단의 글자들이 하나둘 빛을 내며 타올랐다. 혼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그 틈으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왔다.
문지기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이제 내 차례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철문도 계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허물어진 담벼락뿐이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가고 있었고 망문골은 다시 평범한 골목이 된 듯 보였다. 하지만 내 그림자는 이상했다. 햇빛 아래에서도 그림자는 골목 끝을 향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이 되면 잠들지 않는다. 새벽 2시가 되면 군합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골목 끝에 서 있다. 문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안다. 그 문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늦은 밤 길을 잃고 다가오면 나는 그에게 말한다. 아직 올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그 사람의 목소리와 닮아가고 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의 감각이 흐트러졌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졌고 해가 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망문고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조차 문을 닫는 소리가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고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낯설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이상은 그림자였다. 해가 지면 내 그림자는 항상 나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내가 멈춰도 그림자는 반 걸음 더 나아갔다가 멈췄다. 골목을 걸을 때면 그림자는 언제나 벽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그 벽 너머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문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이상은 소리였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낮은 신호음, 경고의 의미를 가진 군대식 신호였다. 귀를 막아도 들렸고 물속에 잠겨 있어도 들렸다.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가슴 어딘가가 함께 진동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 가장 무서운 변화.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면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먼저 내렸다. 아이들은 나를 보면 울음을 터뜨렸다. 한 번은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계산대 뒤에 아르바이트생이 내 손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이 내 손등에는 희미한 글자가 떠올라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먹물처럼 아주 오래된 한자였다. 쇼먼문을 지킨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망문골로 향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발걸음이 스스로 움직였다. 새벽 2시가 되자 골목의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졌고 세상은 오직 나와 그 골목만 남은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는 거기 있었다. 이전의 문지기. 아니, 이제는 이전이 된 존재. 그는 예전보다 희미했다. 몸의 윤곽이 흐려져 있었고 얼굴은 반쯤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다. 왜 다시 왔지? 당신은 아직 여기 있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남아있는 흔적일 뿐이다. 진짜 문지기는 이미 내 안에 있다. 그의 말과 동시에 내 가슴에서 낮은 울림이 퍼져나왔다. 마치 문이 하나 더 열리는 소리처럼. 규칙을 알려줘야 한다.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문을 닫지도 지키지도 못한 채 썩어갈 것이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씩 말했다. 첫째, 문은 부르지 않는다. 불려야만 열린다. 둘째, 살아있는 자가 문 앞에 서면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셋째, 이름을 속인 혼은 절대 들여보내지 않는다. 넷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넷째, 가장 중요하다. 연민을 가지지 마라.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중년 남자였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어디야? 분명 집 근처였는데. 그의 뒤에는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다. 그의 그림자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어두운 형체였다. 그것은 남자의 발걸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전 문지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처음이다. 선택을 잘해라. 남자가 문 앞에 섰다. 철문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가 갈라지는 느낌이 분명했다. 그는 나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여기 뭐 하는 거야? 길 좀 알려줘. 나는 입을 열었다. 입안에서 낯선 말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름을 말해라. 남자는 인상을 찌푸렸다. 뭐? 미쳤어? 그의 그림자가 웃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지듯 벌어지며. 이름을 말해라. 나는 다시 말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동수. 그 순간 그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형체가 잠시 무너졌다가 다시 붙었다. 이전 문지기의 눈이 가늘어졌다. 거짓이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 번 더 묻겠다.
진짜 이름을 말해라.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꼬리가 비정상적으로 찢어지며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문을 지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의 몸이 그림자 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 바닥에 검은 자국만 남았다. 공기가 다시 잠잠해졌다. 이전 문지기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의 형체는 바람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언젠가 네가 나처럼 남게 될 날이 온다. 그때까지 문을 지켜라. 그가 완전히 사라진 뒤 골목에는 나 혼자 남았다. 아니, 나와 문. 새벽 3시. 호각 소리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울렸다. 그날 이후 실종자는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망문골을 본능적으로 피해 다녔다. 지도 앱에서는 그 골목이 자꾸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안다. 언젠가 정말로 돌아가지 못할 밤이 온다는 것을. 그 밤이 오면 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지금의 나와 똑같은 눈을 한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할 것이다. 이제 내 차례다. 새벽이 지나고 해가 완전히 떠올라도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올 수 없었다. 망문골을 벗어나려 하면 발밑의 길이 미묘하게 어긋났다. 분명 직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시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시간도 이상했다. 시계를 보면 분명 오전 8시였지만 골목의 그림자는 여전히 새벽 2시의 각도로 늘어져 있었다. 나는 이해했다. 문지기는 문이 있는 곳을 벗어날 수 없다. 문이 보이지 않을 뿐 경계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열리고 닫혔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점점 이곳을 잊어갔다. 택배기사도 배달 오토바이도 이 골목 앞에서 방향을 틀었다. 지도에서 망문골은 완전히 지워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길을 잃은 자들만은 정확히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절망과 후회의 얼굴. 어느 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운동화는 젖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선명했다. 미안해. 그녀는 울면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집에 가야 하는데. 그녀의 뒤에는 작은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 아이의 형체였지만 고개가 뒤로 완전히 꺾여 있었다. 혀가 바닥에 질질 끌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규칙을 떠올렸다. 연민을 가지지 마라.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이름을 말해라. 여학생은 훌쩍이며 말했다. 김서연. 그 순간 내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갈라졌다. 그 이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망문골 근처에서 스스로 생을 끊은 아이, 뉴스에서 본 얼굴.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거짓은 아니다.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차갑고 망설임 없는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철문이 열리고 있었다. 여학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들어가면 편해질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문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느꼈다. 내 얼굴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표정.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다. 꿈도 꾸지 않았다.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졌다. 호각을 부는 타이밍, 질문을 던지는 말투, 침묵해야 할 순간까지 모두 몸이 먼저 기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망설이며 다가오는 발걸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과거의 나였다. 낡은 점퍼, 손전등을 쥔 손, 불안에 젖은 눈. 처음 이 골목에 들어왔던 바로 그날의 나. 그는 나를 보고 입을 열었다. 여기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말로. 아직 올 시간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가 뒤돌아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내 그림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이 문은 닫히지 않는다. 문지기는 교대되지 않는다. 그저 겹쳐질 뿐이다. 오늘 밤도 누군가 길을 잃고 이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묻는다. 이름을 말해라. 그 질문이 끝나는 순간 또 하나의 삶이 조용히 경계를 넘는다.